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일기말고사 중에서 그 절대값이 있는 부동식을 푸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간을 일일이 다 나누시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이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고딩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은 바로 저 공식입니다. 더하기 C. 그리고 짝다의 공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느낌으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다 부분은 여기가 작은 수보다 작거나 큰 수보다 크거나 뭐 이런 식이고, 뭔가 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사이 구간에 있는 이런 부등식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위의 공식이라 하더라도 이 핑크색 부분에 그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는 게 위의 공식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석풀이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개념 원리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출처는 개념 원리라는 거 밝혀드리고요.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상적이죠.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반대로 뺐을 때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풀었을 때 그 해가 이렇게 되는데, 공식에다 이제 대입을 시켰을 때는 지금 A, B, C가 각각 마이너스 1, 그리고 절대값이 0되는 3, 그리고 C가 6이 되니까 저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작다의 해는 저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크다의 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저게 4가 되겠죠. 저 부분이. 공식에 대입시켰더니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쪽만 증명이 되면 다른 쪽의 증명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초록색의 증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핑크색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증명을 먼저 하게 되면 자변의 식을 저 fx라고 합니다. 이게 절대값 함수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꺾인 점이라고 그러죠. 꺾인 점을 알려면 절대값이 0이 되었을 때 함수값이 둘 다 4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꺾인 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되냐를 한번 보면, 원래 이게 정석풀이를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3 이상일 때 기울기가 2다. 자, 저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상수함수인데 사실은 여기가 4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좌우대칭으로 기울기가 2입니다. 자, 그리고 y가 6이라는 거는 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아셨죠? 함수값이 6보다 넘어서는 거. 저 양쪽의 점선 좌표가 4와 마이너스 2다. 기울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빨리 풀 수 있는데, 요렇게 이제 문자일 때도 요게 정말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숫자일 때의 증명을 이렇게 양쪽에서 기울기가 2-2 대칭적으로 오는 게 이 V자형 그 절대값 함수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가 두 뭐죠? 숫자의 평균이 돼요. 그래서 저 꺾인 점을 뭐 1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건 그 문자일 때 공식을 도출을 해야 되니까요. 너무 빨리 했네. 자, 그죠? 2가 붙는 이유는 양쪽이 기울기가 2랑 마이너스이고 6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공식화 시키기 위해서 2를 나눠주고 한번 저렇게. 자, 요런 부등식은 개념 원리 아주 유명하죠. 큰 수보다 이제 크거나 혹은 작은 수보다 작거나 저렇게 도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대신에 이제 문자로 싹 다 바꾸는 저 작업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저기는 C가 돼요. 그래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C로 저렇게. 자,
이러면은 명쾌하게 이해되셨죠? 자, 아유, 요 부분. 근데 위에 거 만족하면 아래쪽은 요 조건을 이제 제가 달았죠. 만약에 자변이 어, 자변이 C 이상이 되면은 분명히 모순이 되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 요 C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C보다 작을 때는 요 사이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쪽 만족하는 거 보이면 이쪽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수직선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겠는데요. 여기 AB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AB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1과 3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부분은 메모가 조금 오류가 있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과 3에서 요 사이에 x가 있다면 좌변이 언제나 4가 돼요. 그죠? 이 거리의 합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저 바깥으로 삐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m 더하기 n이 6보다 커야 되는데 부등식도 그 방정식을 좀 이용을 해서 6인 경우에 저 m 값을 찾아보면 지금 마이너스 1과 3에서는 이 거리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m 더하기 4를 했을 때 n이 되고요. 그래서 저 방정식을 간단히 풀어보면 m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칭적으로 여기는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마이너스 2인 곳이 6인 곳이니까 초록색 구간이 이거를 만족하는 x의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 a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부터 점점 더 왼쪽으로 갈수록 둘의 그 절대값의 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문자로 저런 식으로 이제 다 바꿨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mn을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 두 mn을 여기다가 그 대입을 시켰을 때, 자, 한번 암산해 볼까요? a 더하기 p 빼기 2x가 c니까 2x를 우변으로 넘기고 c를 이쪽으로 넘겼을 때, 자, 지금 되시나요? 2분의 a 더하기 p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거를 2로 나눈 값이 x 좌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중간의 값이 2분의 a 더하기 p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대칭적으로 오른쪽의 값은 2분의 a 더하기 p 더하기 c가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 값이 2분의 a 더하기 p니까 플러스 c 마이너스 c가 이렇게 그 약분이 아니고 저 소거가 되는 그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관계를 보시면 두 번째하고 첫 번째가 금방 이해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좀 더 저게 기하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저 길이가 사실은 여기 딱 중간 선분이기 때문에 m 더하기 n의 그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저게 수식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면 저렇게 되죠. 이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저 부분이 2분의 c다. 즉, 요 양쪽 화살표의 길이가 2분의 c가 되는 딱 경계에 있는 그 값이 돼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요 관계를 그 이미지적으로 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조금 길긴 했지만 정명 때문에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프로 푸는 그 방식하고 그리고 이미지로 푸는 방식을 소개해 봤는데요. 그 그래프로 푸는 경우에는 절대값이 3개 있는 부등식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꺾인 점을 찍고 양쪽에 있는 양쪽에 넘어서는 경계에 있는 기울기를 딱 그리고 꺾인 점은 가운데 꺾인 점을 연결을 해서 그래프로 푸는 3개짜리든 4개짜리든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2개짜리까지만 가능을 하고
절대값이 3개 이상 있을 때는 조금 수직선 이미지로는 복잡하니까 네, 하여튼 이 원리들을 좀 잘 습득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을 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